이번 시간은 주역과 풍수지리로 풀어본 통일시기 예측,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가 서울에 모여 있죠. 모든 기후는 그 나라의 수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죠. 미국에는 뉴욕에 모든 기가 모여 있는데 수도는 워싱턴이죠. 그래서 그거는 거기는 조금 나눠져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또 정치 권력은 북경에 있는데 경제력은 상해에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키는 그 나라 수도에 모여 있더라. 왜? 그게 최고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가 어디 모여 있었느냐? 서울에 모여 있었죠. 서울에 모든 기가 모여 있었는데 유교로 인해 가지고 북한, 소련, 중국이 힘을 합쳐 가지고 그 붉은 물을, 그 대륙의 얼음 물을 갖다가 확 밀고 내려왔죠. 그 어디까지 밀어붙였습니까? 대구, 부산, 경남만 놔두고 다 밀어붙였죠. 그래서 서울에 있던 길을 가지고 빨갱이들이 경상도로 밀어버렸더라. 그럼 기가 어디로 몰렸습니까? 대구, 부산, 경남, 경상도에 몰려가 있죠. 그런데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유엔군들이 들어왔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부산항으로 들어왔죠. 거기를 통해가 유엔군들 군사, 무기, 식량, 돈 이런 것들이,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왔더라. 지금도 어디였습니까? 가장 미군의 중요한 기지는 대구에 있습니다. 미군 기지 평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 그냥 기가 빵빵하게 갇힌 거야. 국내에 서울에 있던 길을 갖다가 빨갱이들이 갖다 밀어서 가두어 놨는데다가 또 빨갱이들로부터 한국을 구하려고 유엔 세력들이 부산 경남을 통해 그래서 엄청난 길을 갖다가 투입을 했더라. 그러니 모든 기가 경상도에 빵빵하게 갇혀 있겠죠. 그것만 아니다. 유교 끝나고 나서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본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부산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경상도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동해안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항구가 물이 깊죠. 항구가 좋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이쪽으로 서방 해양 세력들하고 교육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곳이 경상도죠.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많이 건설한 겁니다. 우리가 건설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나 영국, 프랑스 이런 독일 이런 서방 해양 세력들이 그쪽에 공장을 짓도록 이야기했죠. 그쪽에 자본을 투입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엄청나게 기운이 쌓였더라. 경상도에. 여러분 무슨 서해안 지역에 전라도 차별한다 하는데 그 항구가 여러분이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한번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한번 해봐야 돼요.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이 관문을 막아가 합니다. 그래서 배를 갖다가 출항도 마음대로 못하고 입항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밀물 때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밀물 때 들어올 때도
이게 뭐 관문을 몇 개 이렇게 단계별로 막아가지고 들어오는데 큰 배도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아슬아슬해요. 직접 한번 타봐야 됩니다. 서해안에 공장을 건설하면은 큰 항구도 없고 조수관만의 차가 커서 안 되고 또 거리도 멀죠. 서방 해양생들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빨갱이들이 기운을 갖다가 6.25 전쟁으로 경상도로 확 몰았는데 또 유엔 세력들도 부산 경상도 지역에 엄청난 기를 투입했죠. 기가 빵빵한 게 일차적으로 터져 나온 게 어딥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죠. 그런데 이제 뭐 혁명 쿠데타 이거는 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 동양에는 쿠데타라는 말이 없어요. 역사혁명이라 그러지. 공자가 이야기했는 쿠데타라는 말은 그게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죠. 프랑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명을 뭐 그 주체 세력이 뭐 상류층이냐 뭐 민중이냐 뭐 국민이냐 이거로 나눴는데 나는 그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혁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쁘면은 그건 쿠데타가 되는 거고 쿠데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은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뭐 그런 혁명 쿠데타 이런 거 구분이 없지만은 굳이 또 서양 개념을 받아들여서 쿠데타 혁명을 나눈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쿠데타지만은 잘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터져나왔고 그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6.25 끝나고 나서 서방 해양 세력들이 또 경상도에 엄청난 돈과 자원과 물자를 투입해가지고 기가 빵빵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쌓이고 터져나온 게 뭐냐 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YS, 이명박 이런 사람이 터져나왔다 이게. 교육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기가 계속 쌓이면은 어느 순간 터져나온다 그래요. 그게 내천대장계 그리고 터져나오는 기가 쌓이는 걸 갖다가 내천대장이라 그러고 터져나오는 걸 갖다가 화지진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교육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가스가 새어나오면은 그게 갑자기 뻥 터지지는 않습니다. 또 물이 계속 새어나가 차면은 갑자기 터지지 않아요. 댐이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닙니다. 쌓였다가 댐도 한순간에 팍 터지죠. 어떤 계기에서. 자, 가스 폭발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터지는 거 아니고 쌓였는데 그거 부주의하게 성냥불을 탁 들이댔을 때 팡 터지는 겁니다. 우리 왜 밀폐된 장소에서 막 가스 누출되는 것도 모르고 하다가 용접하다가 용접불이 해가지고 팡 터지는 게 요새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람 세상 사는 일도 똑같더라. 그렇게 터져 나왔다 이게. 그 뒤에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교육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서해안 시대를 맞아가지고 기가 전라도로 갔어요. 그래서 DJ가 나왔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노무현하고 문재인이가 나왔지만은 그거는 사람만 경상도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민주당 얼굴 마담이죠. 전라도의 얼굴 마담이고 그냥 전라도 얼굴 마담일 뿐이죠. 전라도 세력에 의해서 떠받쳐진. 그래서 서해안 세력을 맞아가지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키가 전라도로 가봤더라. 그래서 DJ도 나오고 노무현하고 문재인도 나왔더라. 노무현과 문재인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얼굴 마담이고 전라도
사람들의 얼굴 마담이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되냐, 또 원시 반복한다 그러죠. 물부적 필반이라 그러고, 기가 끝에 가다 보면 다시 돌아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라 그래요. 회양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기가 경상도로 내려갔던 기가 전라도를 거쳐가지고 서울로 다시 원심반복해서 해양했어. 해양하고 계속 해양을 했어.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서울의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강남 지역이 침수지대에서 침수지대를 벗어나고 금사라기가 됐죠. 그리고 한강이 옛날에는 뭐 물이 흐르다가 말다가 이랬는데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시사철 물이 고르게 흐르게 됐다 이거.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이 꼭 기고 물만큼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기가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고 한강물이 일정하게 흐름에 따라서 서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엄청나게 변했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 10대 강국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가 서울에 돌아왔더라 이게. 강남이 금사라기 땅이 된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양강 댐이 건설이 되고 한강의 홍수가 통제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경상도로 내려가 6.25 전쟁 때문에 경상도로 내려갔던 기가 하고 여기 전라도로 돌아서 서울로 다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서 그걸 내가 이게 2년 전 3년 전입니까? 3년 전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내가 책에 써놨어요. 말로 하면은 진정성이 없죠. 뭐 녹음을 해놓으면 모를까. 나는 책에 딱 박아놨어. 근데 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책이 분명히 박아놨지만 증거가 있지만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던 기가 왕기가 6.25 전쟁 때문에 경상도로 밀렸다가 전라도로 돌아서 다시 서울로 원시반본 물급필바 해양을 서울로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지역에서는 기운이 쌓이다 보면은 터져 나온다고 내천대장 화지진 한다고. 물과 가스도 처음에 터지는 건 아니죠. 계속 쌓이다 보면은 터져 나온다 그랬죠. 가스도 옷에 일어나는 그 대형 화재도 그 공사장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새어나오고 이렇게 꽉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 용접을 하다가 탕 터지는 거 마찬가지로 서울의 기운이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터졌어요. 그건 뭐냐?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서울에 모여있던 기가 터졌더라. 1차 폭발이 일어났죠. 기계 1차 폭발이 일어났어. 또 2차 폭발도 또 일어났어요. 2차 폭발은 뭐냐? 서울이 고향인 서울 사람이 대통령 하려면 뭐 저쪽에 경상도구나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서울 출생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죠. 서울에 모여있던 기가 2차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통일은 뭐냐?
3차 폭발이 일어날 때 그때 통일이 된다. 근데 통일에는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오는데 지금 내가 통일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 이렇게 맞추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60 넘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통일을 본다.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시기는 부처님이 계시를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은 다시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위의 여건도 조성돼야 되죠. 세상 모든 거는 따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전체 동체 대비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가 있죠. 불교 한계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중중무중 인다라망이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단결돼 있다 그러죠. 양자물리학도 세상이 다 연결돼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비 이론, 나비 효과 이런 게 나오죠. 지금 러시아도 주변 핵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깡통인 게 밝혀졌고 또 핵무기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 러시아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민족의 피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문화도 유전됩니다. 역사도 유전되고 그 러시아 애들은 방어는 잘하는데 공격은 못해요. 그럼 역사적으로 수많은 애가 있습니다. 그 책 찾아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있고 이기든 지든 저거는 엄청나게 힘을 소비했기 때문에 옛날 러시아로 서서히 옛날에는 러시아라는 게 유럽 취급도 해주지도 않았죠. 별 볼 일 없는 삼류 국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지금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난 한계에 걸렸죠. 지금 공산주의라는 게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라서 한계에 걸렸고 국민성도 너무 낮고 그리고 너무 인구가 많고 너무 국토가 넓어요. 그것도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계에 걸려서 침체를 할 것이다. 지 상태가 안 좋으면 너무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놈들이 딴짓해도 간섭도 못해요. 지 챙기기 바쁘지. 그리고 우리 북한의 우리 돼지 아저씨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죠. 그렇게 저렇게 뚱뚱해가지고 그렇고 머리를 나쁘고 그릇은 작은데 물려받은 거 버릴 수도 없고 끌안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매일 술로 버티죠. 저 오래 못 간대. 그래서 나는 우리 60 넘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통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추사하고 모사빨이 인간이죠. 인간을 학대해 놓은 게 또 지구고 우주입니다. 신이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라도는 배하고 해안보 항문이고 울산 부산은 골반 및 허벅지, 대구 경북은 허리와 단전, 서울은 심장, 경기도는 가슴, 황해도는 목, 평양은 이마와 정수리. 전라도가 배라 그러는 거는 우리 이렇게 구부린 자세 배에 해당됩니다. 배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죠. 전라도에 보면 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해안부가 뭡니까? 에너지가 사실은 여기에 해안부에 모여가 있습니다. 해안부가 항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기가 모이고 있죠. 성기에 있는 그 기가 가장 센 기입니다. 모여가 있죠.
그래서 뭐 동학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의 발전에 어떤 계기의 불을 처음에 당기는 건 전라도가 당겨요. 울산, 부산은 골반이고 허벅지더라 이거야. 저희 공장들 말고 굉장히 많죠. 대구, 경북은 왜 허리고 단전이냐 하면은 대구 힘도 그건 좀 만만치 않아요. 그 허리는 어떻습니까? 요 허리하고 허벅지 사이를 파워조이라 그러죠. 우리 허리는 이게 몸을 지탱하는 골조입니다, 골조.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그래서 대구, 경북, 전라도도 해영불어가 힘이 있지만 대구, 경북도 단전이라서 힘이 있더라. 역사 주요 계기마다 6.25 전쟁 때 나라를 지켰고 또 뭐 박정희 혁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기마다 힘을 발휘했어요. 서울의 심장이더래요. 피는 모든 곳에 서울 심장이 모이고 또 심장에서 모든 곳으로 피를 보내죠. 모든 기가 직접 모여서 흩어지는 곳은 서울이더라. 경기도는 가슴이고 황해도는 목이고 평양이 이마와 정수리더라. 그 평양 사람들의 그 특기가 뭡니까? 박치기죠, 박치기. 이거 그냥 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던 기가 저쪽 밀렸다 그랬죠.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 해영국에서 일어난 게 동학혁명이죠.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바뀌었으면은 근대화를 했으면은 일본 식민지가 안 됐을 건데 이 그 누굽니까 고종하고 민비가 청나라 일본 세력을 받아들이가 개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식민지가 되고 또 6.25 전쟁도 겪고 했는데 이 전라도에서 원래는 동학혁명으로 이게 나라를 바꾸려는 큰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지금 심장에 올라와 있더라. 서울에 올라와 있더라. 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쪽에 강원도 금강산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했죠. 또 그 황해도 개성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했죠. 기가 이래 한 방에 이래 쫙 차고 이래 가는 거 아닙니다. 왔다가 이렇게 막 가죠. 주식도 올라갈 때도 다 이리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가죠. 내려올 때도 이리 하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기가 서울에 다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1차 폭발이 박근혜 탄핵으로 1차 폭발이 일어났고 2차 폭발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서울 출신인 이 3차 폭발만 일어나면은 목인 개성을 거쳐가지고 이마와 정수리인 평양까지 금방 간다. 그리고 개성까지는 한번 올라갔다 온 전력이 있죠. 그래서 통일이 갑자기 오고 멀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60 넘은 사람이 살아생전 통일을 볼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님의 계시를 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찍겠다.